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청용 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국대학교 북한 전문가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개성공단 노예노동의 심층 해부라는 제목 하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임금 지급 방법의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많은 위법 행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네. 사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위법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소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 아직까지는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와 있거나 또는 북한 내에서 한국 내에 변호사 단체를 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민사적 소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가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국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저는 반드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과거에 임금 착취당한 것에 대해서 소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고, 예. 또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임금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중앙특구개발관리총국에 전달한 현지 기업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 조정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현지 기업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의 임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조정했다는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이나 배후 작용 없이 임금을 그렇게 지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기업들이 알아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 당국에 임금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현지 기업들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렇다고 얘기해도 우리 또 정부는 어떻게 통일부가 또 개성공단의 어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남쪽에서는 관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통일부도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우선 현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현지 기업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북한 당국에 전달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지금은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로 끌고 가니까 그 면피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소송에 들어가면 그렇게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통일부는 사실 개성공단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 지도,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물론 이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우리 남측 인사가 맡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임금 직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특별경찰 관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다른 데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권고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의 시정 권고라든가 의견을 낸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또 우리 정부도 그걸 그동안 제대로 그 관리 감독을 안 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또, 예. 또 제가 알기에 얼마 전에 그 해외에서 일을 했던 북한 노동자가 예. 그 자신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사실 그 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불기소 처분이 되기는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유럽 어느 국가에서 일했던 탈출한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네덜란드 법원에 노동임금 착취당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달라,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달라 하는 이제 소추를 의뢰한 것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직접적으로 노동 착취를 하거나 이러한 당사자가 아닌데 네덜란드 선박회사가 폴란드 선박 수리소에 선박 수리를 의뢰해서 그 선박이 수리됐기 때문에 이득을 취했다 하는 이런 책임을 물어서 그 네덜란드 선박회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관련된 증거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만약에 기소돼서 진짜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징역 18년과 8만 3천 유로, 약 우리 돈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국제민간단체인 글로벌 리걸 액션 네트워크는 이처럼 강제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러한 처벌 관행이 심각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제의 과거의 어떤 그런 노동 행위에 대해서 얻어진 이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우리 대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을 고용을 했던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배상 판결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럼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우선은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분위기가 돼 있는가를 먼저 한번 전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김정은이도 2018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9.19 공동선언에서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 재개의 필요성은 남북한 정부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등 개별 국가도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는 최근 들어서 김여정을 시켜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태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남북한 정권이 그 재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개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개성공단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남북경협은 역대 정부 모두가 하나같이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개성공단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옳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과연 개성공단 사업을 이대로 재개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는 자세로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여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 임금 착취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그래야 개성공단 사업이 진전된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임금 직불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직불을 관철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하고, 이걸 전제 조건화해야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중단됐으니까 이어서 계속하자, 이것은 비정상의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어떤 조기 재개에 힘쓰기보다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성공단의 과거와 같은 운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한 다음에 재개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 인사들은 뭐 우리나라의 자주권 이런 것을 내세우고 또 인도주의적 입장을 내세워서 개성공단을 즉시 재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인도주의적 접근은 북한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김정은이한테 인도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도주의적 대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주의를 내세우려면 북한 근로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주권의 문제도 우리나라 자주권을 앞세워서 미국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자주권은 국제규범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자주권이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자주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권을 내세우거나 인도주의 문제를 앞세워서 김정은 정권에 협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과거의 방식대로 재개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그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주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북 면제 신청 주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 현장에는 보면은 그 1장 2조에 유엔 회원국들이 행동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제5항에 보면은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결정하는 어떤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런 대상자로 지목된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영어 표현으로는 어시스턴스인데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진국 지위를 누리려면 이런 원칙에 충실해서 그야말로 잘못된 이런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 관행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김 박사님 말씀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대한 그 임금 직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선진 자유민주 국가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대처고, 그래야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화하고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에 외국 노동자들에게 시행했던 산업연수생 제도라든가 고용허가 제도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검토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어떻든 이 개성공단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은 이게 북한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의도에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이 김정은이 의도에 따라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국내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이런 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